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애들이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내가. 그와 같은 자기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왜 그럼 이 특별한 수업을 만들어야 될까? 계속 이제 오늘 1분 선생님 이 얘기만 계속 들으실 겁니다. 제가 거의 세뇌를 시켜드리려고요. 그래서 왜 만들어야 되냐?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교직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물론 상대적입니다. 30년이라 쳤을 때, 물론 이제 신규 발령 받은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이 뭐 36년, 37년, 뭐 가실 수도 있고, 어쨌든, 기본이 한 30년씩은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짧다면 짧겠지만, 굉장히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교직은 아시다시피,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 발에 들인 순간 어딘가 다른 직종으로 간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30년을 다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본 30년 잡고요. 저희 교직에 있는 시간 30년 잡고요. 우리 인간들은 선생님들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일이 한 3가지 정도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들, 꼭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일단 뭐 이제 뭐 더 나눌 수 있겠지만 이제 크게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좋아서 하진 않았지만 하고 났더니 좀 좋고 힘들었지만 하고 났더니 뿌듯했어. 그럼 뿌듯한 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기억해 보세요. 저는 벌써 20년 전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막 임고 때 어떠셨어요? 막 내가 진짜 인구만 합격하면, 내가 정말 교사만 되면, 내가 정말 다 잘할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할 텐데, 막, 이제 그런 초심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 신규 1년차, 2년차, 한 3년차까지는, 좀 설렘도 있고, 의욕도 있고, 또 뭔가 좀 재미도 있죠. 처음이니까. 모든 게 처음이니까. 항상 모든 처음은 조금 설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있고 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좋아서 하는 일이 됐어요. 좋아서 하는 일. 근데 한 3년차 이상 되면 어떠세요? 3년차 이상 되면 이거 원래 좀 마이크 좀 떼고 다 같이 좀 웃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3년차 이상 되면 어떠세요? 이제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내야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한 3년 차 됐더니 이제 해야만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스님들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가사 있잖아요. 가사 집안일. 가사를 할 때도 만약 청소, 빨래, 뭐 설거지, 이제 어쨌든 이제 음식 준비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매일 이제 해야만 하잖아요. 해야만 하는데 하고 났을 때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 않으면 정말 그냥 매일매일 뭔가 하는데 남는 게 없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교직도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죠. 왜냐면 아이들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고 이제 교과 수업의 학년이 바뀌고 그다음에 내가 담당하는 행정 업무들이 바뀌지만 그냥 가장 큰 틀, 해마다 해야 되는 가장 큰 틀, 수업 준비, 그러니까 수업, 그다음에 아이들 생활지도, 그다음에 행정 업무 이 3가지 정도로 크게 봤을 때 요 큰 틀은 굉장히 루틴하다는 거죠. 그러면 1년 지나서 열심히 했어. 업무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또 했는데 그다음엔 또 아이들이 바뀌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한 10년 하고 났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한 건 같은데 뭐가 남은 게 없어.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해야 하는 일,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덧 좋아했던 일이 그 처음에 교사만 돼봐라 하면 할 수 있었던 일이 어느덧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뭔가를 몇십 년을 거쳐서 한다는 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저희가 이걸 조금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났을 때 좀 더 좋고 뿌듯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사실 외적 보상입니다. 외적 보상 큽니다. 우리 외적 보상 이런 거죠. 월급, 그 다음에 칼퇴,
그리고 6개월이나 이제 5개월, 6개월 만에 돌아오는 이제 방학을 통해서 얻어진 휴식과 그리고 여행, 뭐 이와 같은 거는 외적 보상이고요. 이 외적 보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지만 그렇게 되면 학기 중에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에서의 또 다른 그 부상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좀 무미건조하게 지낼 수도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내적 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길었는데요. 결국 내적 보상은요, 결국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의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 아까 저희가 그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왜 A 지점에서 더 나은 B 지점을 가야 하는가? 결국 이거는 우리 몸의 호르몬 도파민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 도파민은 좀 한 두 번 정도 되게 강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일단 계획 세웠을 때 뭔가 내가 애들하고 이거 좀 해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때 이제 도파민이 좀 뿜뿜하는 거죠. 그래 좀 애들 이거 해보면 재밌겠는데 이제 이런 거. 그때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도파민 한 번.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또 이런 거죠. 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어. 괜히 이거 한다고 그랬네. 이제 과정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이걸 했는데 아이들 반응도 좋았고 나도 만족스럽고 좀 재밌었고 애들 인정해줘.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거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좋은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인정에 말을 해주고. 그럼 이제 목표를 달성했죠. 그러면 목표 달성에 대한 이제 도파민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쾌감, 어쨌든 내가 뭔가 해냈다 와 같은 그게 이제 도파민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와 이제 우리가 쾌감의 호르몬 또는 행복 호르몬이라 얘기를 합니다. 도파민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도파민을 유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그럼 이제 그 다음 파이팅. 그 다음 다음에 이것까지 해봐야 되겠는데. 얘들아 이거 해보자. 이제 이렇게 또 선포. 그땐 또 좋았는데 또 준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AP 결국에 우리의 보상의 도파민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사실 이제 도파민계 여기 당신이 내는 최적화를 원한다. 이제 요게 요런 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 몸의 내 몸 사용 설명서. 왜냐면 우리 몸은 사실은 거의 다 호르몬을 움직입니다, 선생님들.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의 호르몬들이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뭐 이제 그런 내용도 조금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쓰여 있는 내용 보시면 도파민계가 담당하는 강화학습 구조는 인간이 동기부여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 진화하는데 불가결한 뇌내 시스템이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나 고도로 발전했는데도 인류가 끊임없이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강화학습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예요. 교직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나의 내적 보상, 이 도파민을 유도시키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 아주 작은 이제 목표 두근두근. 그다음 이제 성취하게 되면은 이제 쾌감. 그래서 이제 도파민 분비가 되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목표 성취.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해 나가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 옆에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먼저 목표를 달성한 쾌감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그 뒤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도 달성하여 더 큰 쾌감을 얻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 사이클을 순환시켜 성공 계단에 올라가면 일에도 성공하고 사생활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도파민이 효율적으로 분비되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계단에 오르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 새로운 도전 덕분에 우리 뇌는 점점 진화하여 질과 양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자아 실현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도파민을 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좀 쾌감과 행복의 호르몬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우리가 나만의 특별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뤄보고 해야 하는 이유는 교직에 입직한 순간 30년 이상을 머물 수밖에 없다. 어느덧 하고 싶던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사실 1타 강사 중에 그 수학 강사 정승재라는 이제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야. 그곳에서 성공을 하든 말든 열정을 쏟아붓는 일을 발견했다는 자체가 전 지구상에서 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유리합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서 우리가 나만의 특별한 수업을 만들어갈 때 그건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과정은 힘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만족감, 그 성취감의 행복이 남이 알든 모르든 어쨌든 교사로서 나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적 보상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수업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이고요. 선생님들 지금 사실 많이 힘드실 시간이죠. 아마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이제 1부 세 번째가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애들한테 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이러면 아이들이 와 엄청 좋아하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시니까요. 그죠? 학교 끝나고 오셔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만의 특별한 수업을 만들어 하는 이유 3번, 우리는 각자만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가진다. 자, 선생님 이거는 제 책에 가장 좀 많이 인용되었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좀 쉽게 읽히진 않는데요. 어쨌든 한번 같이 이 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교직의 어려움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가르친다는 점이다. 다른 진정한 인간의 행동이 그렇듯이 가르치는 행위도 좋든 나쁘든 인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나는 가르치면서 학생, 학과, 나와 학생이 함께 엮어지는 방식에 나의 영혼을 투영한다. 내가 교실에서 경험하는 이런 엮임은 나의 내면적인 생활의 엮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르침은 자신의 영혼에 거울을 들이대는 행위이다. 만약 내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풍경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면 나는 자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학생과 학과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훌륭한 가르침의 필수 사항이다. 사실 학생과 학과를 잘 이해하는 것은 자기 지식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면 나는 내 학생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나는 반성 없는 생활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안경을 쓰고 학생들을 보게 된다. 학생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어렵죠? 네. 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보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이 얘기부터 할까? 메타인지 있잖아요. 메타인지. 우리가 학생들 요즘 메타인지 너무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학생들 공부할 때 메타인지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학생들의 수업에서도 이제 내가 마치 제3자로 교실 밖으로 빠져나와서 나와 아이들 관계와 그 수업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 아이의 말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나는 왜 그때 나만의 어떤 두려움, 예를 들면 이게 애들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수업을 애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왜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까? 등등등. 어쨌든 반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나의 메타인지를 가지고 나의 감정을 또는 내 수업에서의 어떤 아이들과의 대화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애들이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내가. 그와 같은 자기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왜 거울을 쳐다보지 못하냐면요. 대부분 자신이 들춰내기 싫은 부분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약한 부분, 내가 그 힘들고 약한 부분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아까 볼 때 거울을 들이대는 행위, 근데 거기서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분명 그걸 통해서 자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만약 자기 지식을 얻으면 자기 지식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런 상황일 때, 왜냐면 자기가 이미 자기 지식을 이제 획득을 했잖아요. 나 이런 상황일 때, 좀 내가 화가 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순간, 캐치를 하면 그 분위기와 수업의 분위기와 아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수업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뭐 남편과, 뭐 아니면 아이와 내 자녀와 모든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 지식과 자기 이해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 난 뭘 좋아하고, 난 뭘 잘하고, 나는 뭐에 관심이 있고, 이와 같은 강점. 어쨌든 자신의 강점이든, 자신의 약점이든,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든, 자신에 대한 지식,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이해는 더 나은 수업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항상 내 시선이 바깥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타인과의 비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고 자체와 우리의 어떤 그 유전학적인, 우리가 사냥과 채집 수렵에 오랜 세월을 보냈잖아요. 어쨌든 그런 유전학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을 안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신을 들여다볼 생각을 많이 못하는 거죠. 아까처럼 내 부족한 부분은 피하고 싶고 들여다볼 용기가 안 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얼마나 고유한 존재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선생님 나 자신의 어떤 고유한 존재 가치, 나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각자가 지닌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 우리는 이제껏 항상 내 시선을 바깥에 두다 보니까 내 수업에서도 내 수업의 모든 전개가 교수 방법이죠. 교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 또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교수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수 방법은 중요합니다. 근데 교수 방법이 중요한데, 나의 이 내면에 나만의 어떤 수업의, 흐름이나 방향을 찾기 위한 이 노력도 중요한데, 이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그래서 교수 방법이나 이런 바깥을 향하는 시선이 나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교수 방법도 중요하지만, 너무 바깥에만 내 시선이 매몰되어 있게 되면, 교사로서 나는 누구인지, 자기 지식과 자기 이해 그리고 나의 특별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아이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나만의 고유한 존재가치 있음을 믿을 때 자신만의 것을 끌어낼 수 있고요. 그 나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도 사회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너만의 것을 끌어내어 보라. 너만의 특별함으로 네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건 뒤에서 다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